시점이 온다. 그 책을 써주신 레이 커즈와일,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이 이번에 키노트를 하신다고 그래요. AI가 사람의 그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발전을 시키면 1년을 살면 1년을 보상받는다. 조금 더 미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무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척추가 없어진다. 척추를 이제 대체하는 걸 꽂아 넣는다. 아니면 손, 수족 같은 부분도 로봇이 대체한다. 나중에는 이 몸이 내 몸인지 로봇인지 잘 모르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한 해 IT 쇼 중에서 가장 큰 쇼라고 하죠. CES와 MWC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전시품을 보시면 현재를 보실 수 있고, 컨퍼런스들을 보시면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읽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신동영 알서프트 전략기획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MWC 끝나고도 또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CES 때가 400 몇십 페이지였고, 이번에 MWC 보고서를 870페이지? 897페이지에서 거의 900페이지 육박하고요. 사실 이제 저도 팀을 꾸렸습니다. AI 팀. 취재 기자. 취재 기자는 그 유튜브. 유튜브 취재 기자. 유튜브 취재 기자. 그 다음에 노타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AI 스타트업인데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를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기자는 그 스크립트를 해서 복사를 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노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스크립트를 다 STT, 스픽 투 텍스트로 다 해서 해주는데, 좀 했던 부분들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조금 이제 노타가 한 달을 하면 1,800분인데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돈을 더 쓸까라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걸 찾아냈습니다. 거기다 어떤 것들은 막아놨는데 비메오라는 그 약간 그 B2B 쪽에서 잘 하고 있는 쪽에서 연동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AI 그 취재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글 쓰는 기자하고요. 기자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는 그림 그리기. 중간중간 나오던 그 사진들이 GPT 내에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다리 기반이겠죠? 그 기반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보면 그 부분도 약간 팝아트 스타일로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생성 기자님, 챗GPT, 그리고 글 쓰는 기자님, 클로드 3.7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이뤄서 900페이지 아마 나오자마자 한 이틀 내에 나왔으니까 아마 최강 자료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단은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뒷양식은 약간 틀리더라도 일부러 놔두긴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놔둬서 전반적인 부분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걸 보면 제 생각에는 CES, MWC 두 개 보면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다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되실 때 그냥 천천히 보시면은 이렇게 좀 파악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늘 한번 MWC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현장의 상황은 저희 최종 교수님이 좀 전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전체적인 상황과 컨퍼런스 키노트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MWC 2025의 주제가 6대 주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좀 키워드를 볼게요. 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사실상 작년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는 5G and Beyond, Connecting Everything, Humanizing AI, Manufacturing DX, Game Changers, 그리고 Our Digital DNA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의 진짜 똑같네요. 맞아요. 1. 그 2025년도에 5G Inside, 5G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일상이 아니고요. B2B 쪽으로 들어오는데, 예전에 보면 5G and Beyond는 5G와 미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5G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은 아니고요. 산업에 들어옵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은 조금 이상한 게, 저희 5G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인사이드라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비욘드 얘기하다 갑자기 인사이드 이랬는데 좀 다릅니다. 원래 5G는 세 개 있죠. 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인데 지금은 사실상 초고속밖에 안 되는 수도 5G입니다. 근데 원래 그 부분을 5G라고 했는데 아무도 백본망이라고 우리로 치면 척추에 관련된 부분을 안 바꿨고요. 아직까지 4G와 5G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척추를 안 갈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5G라면 IoT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아니면 산업계 혹은 나중에 이제 공공이나 일상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초고속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 5G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그 초연결, 초저지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뭐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공장이나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2C 거의 지금 5G는 뭐 B2C 보다도 B2B 쪽이 훨씬 더 크고요. 네. 뭐 뒤에서 또 하면 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게 5.5G의 원년이 올해입니다. 아, 올해부터예요? 그럼 뭔가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네. 화웨이는 작년부터 5.5G의 원년을 2025년도라고 했고 전 세계 1천억 개를 연결시킨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초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가요? 네. 초연결도 있고 초저지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초저지연은 공장에 되게 그러니까 정밀도나 아니면 그러니까 안정성이 요구되는 거를 그러니까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5.5G라는 부분은 화웨이, 그러니까 글로벌 통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5G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죠. 네, 거의 못 들어봤죠. 없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탈통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5.5G는 또 다른 투자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는 아마 통신사업자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이 그러니까 초연결과 초저지연은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거든요. 예, SDN이라고 하죠. 네. 아마 그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통신망 이거 실제적인 그 선으로 다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5G부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이기 때문에 한 망, 물리적인 망을 가지고 나눴어요. 우리 하드웨어를 맥용 OS로 그다음에 윈도우 OS로 나눠서 물리적인 걸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지금 포인트를 잡았는 게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나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얼마 정도의 그 저지연성과 얼마 정도의 안정성과 그리고 얼마 정도 많은 기기를 붙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걸 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얼마만큼 많은 용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아니 얼마만큼 속도로 이걸 나눠서 다 할 수 있죠. 똑같은 것들이라도 그걸 그 이동통신망에서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망을 데이터 센터처럼 이아스처럼 사용한다. 뭐 그 B2B 기업들이 해서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상 보면 5G의 핵심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서야 5.5G에서야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고 통신 얘기는 그로 나가시지 말고요. 이게 이제 B2B 산업들 그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구나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Connect X인데 Connect Everything에 비슷한 부분입니다. IoT에 관련된 부분. 사실상 보면 아까 이것도 통신 컨퍼런스가 어쩔 수밖에 없는데요. 그 초연결과 초저지연이 IoT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5G를 기반으로 IoT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부분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서는 AI 플러스로 가면 AI를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Manufacturing DX가 올해는 Enterprise Reinvented가 되면서 거의 여기도 이제 Manufacturing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작년에는 DX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번엔 조금 더 나갔다 이거네요. 재창조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게임 체인저하고 Our 디지털 DNA는 작년과 똑같은데요. 예,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 Our DNA, 디지털 DNA 같은 경우는 스타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2024년도랑 큰 테마는 비슷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2025년도가 5.5G의 원년이다. 그리고 AI가 실질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적용되고 있다.
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AI는 좀, 그러니까 CES에서는 AI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기술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AI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예. 지금 6대 주제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봤는데, 뭐 올해 좀 MWC 2025는 좀 호황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한국이 관심이 없을 뿐 네. 호황이었죠. 네, 보시면 작년에 10만 1000명. 네. 이었는데 올해는 10만 9천 명으로 8천 명 정도 더 늘었고요. 이게 저기 늘어난 게 의미가 있는 게 티켓 값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CES랑 비교해서 몇 배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만큼 늘었다는 거는 관심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많아졌고, 예,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 CES 가면 전부 다 보면 이제 내 거 사세요. 내 거 사세요. 우리 거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좀 사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MWC는 그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는 이런 거니까 들어와. 예, 예. 그래서 최지용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CES 때는 등산복 입고 다닌다고 하면은 MWC에는 다들 정장에 수케이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다들 만나면 C레벨, 그 다음에 장관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쩐주들이 많은 게 쩐주들이 많은 게 쉽게 얘기해서 쩐주들 네. MWC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업체도 2024년도에 2,700개 정도였는데 2,900개 정도로 200개 정도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MWC가 호황인데 한국엔 조금 더 관심이 적죠. 근데 보시면 MWC의 주축이 있습니다. 네. CES의 주축은 어딜까요? CS 축은 아무래도 뭐 한국 많이 나오고 네. 뭐 미국 기업이 당연히 제일 많겠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MWC는 중국, 네, 그 다음에 유럽. 이제 또 돈이 많은 곳이 하나 더 생겼죠. 원래 돈이 많았지만 네. 기술에 관심이 있는 곳, 중동. 아, 중동이요. 그쵸. 네, 이 세 가지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점도 다양성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항상 이 팀장님께서 팀장님의 그 인사이트를 덧붙여서 이 표어를 만드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대단하세요. 또 이렇게 표어를 만드실 때 각각의 단어들, 각각의 알파벳으로 또 이 의미를 만드시는데 전체를 붙였을 때도 의미가 있는 항상 표어를 만드시는 게 네. 신기하거든요. AI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피파 이러면은 네. 각각은 의미가 있지만 피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피파에서 축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뽑아주셨는데 Act Fast라고 네. ACTFAST인데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걸로 한번 쭉 우리가 일단 저기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A로 시작하는데 이 A는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진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C. 네, C는 China.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네, 근데 여기서 키는 이겁니다. 네. 원래 차이나가 MWC에서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빼고 통신산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화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화웨이뿐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중국이겠네요. 네. 화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데 이번에 케이스는 그겁니다.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중국 혹은 요번 딥시크처럼 네.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나가려는 중국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안 죽었어. 아무리 눌러봐. 네.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작년에도 CES 1관부터 8관까지 중에서 1관을 화웨이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다 점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상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샤오미가 원래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딱 첫 번째로 기자 간담회 열면서 샤오미 죽여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A는 AI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C는 차이나, 그다음에 T가 뭡니까? T는 테크코. 이것도 사실상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단어인데 네. 그 통신 사업자들 우리 텔코라고 하잖아요. 네. 예,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근데 텔코가 테크코로 바꿔야 된다. 예, 그냥 단순하게 망 사업자가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바뀌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상 보면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유럽 시장에 원래 통신 산업을 주도했던 게 유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빅테크한테 밀리면서
규제 산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우리가 테크코로 거듭날 테니 규제를 많이 풀어달라.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통신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MWC 가보기 전에는 요금제 얘기 아니야? 이게 휴대폰 파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고 대기업들이 기술을 주도하니까 빅테크한테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KT, SKT가 대기업군에서 굉장히 리딩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보다폰이니 아니면은 스페인의 텔레포니카니 이런 데들 뭐 중동도 그렇고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위상과 그 다음에 기회와 또 자금, 기술 이게 국가를 리딩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테크코라는 게 결코 무시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망이 있으니까 전부 다 기술 기업들 들어와서 얘기해가 아니라 이제 지금 상황은 제일 중요한 게 가입자,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들은 뿌리기만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2천만 명한테 인당 1,000원씩만 더 받으면 20억. 10,000원씩만 더 받으면 200억. 예. 그냥 그런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했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테크코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코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사인 EN 네. 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 관점에서 주도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통신사로 머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SKT도 그때 이 아이폰에서 녹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에이닷에다가 녹음 기능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수많은 가입자와 또 거기에 딸려있는 B2B 산업들, 기업들이 같이 함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신 팀장님께서 AI 함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것처럼 이 통신사들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IT 산업이 왔다 갔다 하는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WC를 주목하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다 현금 영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통신사들도 굉장히 큰 힘을 쥐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의 F입니다. F는 그 5G 플러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API. API라고 SD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오늘 사실 녹음하는 오늘 그 오픈 AI의 에이전트 API 나왔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이제 통신사가 단순하게 하드웨어 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API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왜? 5G부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시 A네요. 이 A는 무슨 오토노머스. 자율. 자율. 예, 거기서 자율 공장, 알랏이라고 하는 여기도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알랏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디짓이라는 그 로봇을 통해서 자율 공장, 그리고 로봇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 여쭤보긴 하겠지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S. 소시어털 체인지. 사실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AI가 초래할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고립. 저는 이번에 NYC 교수인 스캇 갤러웨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AI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외로움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상 되게 공감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던데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촉발된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죠. 네, 맞아요. 이 교수님이 특히 남자, 18세에서 24세 남자들이 가장 이게 사회적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주류였는데 비주류로 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극화 얘기 너무 극단으로 가는 정치 상황 그런 것도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국만 남성만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똑같은 거고 전 세계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T는 트랜스포메이션.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AI가 촉발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파트너,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극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Act Fast라는 부분은 진짜 AI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행동하자.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시켜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액트 패스트 지금 한번 꼽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저도 든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산업 쪽을 보면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데모 버전에, 데모 수준에서 잘 나간다. 그들이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 갖고 있어, 만들어서 영상 보여주거나 시연해 주는 걸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쓰는 데까지 지금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데 네. 그 간극을 지금 메꿔주는 게 통신 기술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ES와 MWC는 항상 좀 보완제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MWC를 지금 우리가 6개 주제를 보면서 이제 왜 봐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한번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있었던 거를 짚어볼게요. 네. 좀 제일 재미있는 거, 그다음에 제일 주목받았던 거는 역시나 특이점이 온다. 네. 예, 그 책을 써주신 레이 커즈와일. 네, 맞습니다. 네, 이 키보드도 만드신. 네.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이 이번에 키노트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안 그래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사실상 보면 제가 레이 커즈웨일 그 미래학자 분한테 받았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AI는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 내부에서 발전하고 있다. 사실 보면 지금 보면 너무 적대적이거든요. 맞아요. AI에 대해서 얘가 나를 대체하지 않을까. 사실 뭐 약간 CS 얘기도 좀 드리면, CS에서 AI를 조직에 그 뿌리 내리게 하는데 신뢰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개가 기능적 신뢰. 쓸만해? 그 다음에는 나 안 잘려? 감정적 신뢰입니다. 맞습니다. 감정적 신뢰. 나 안 잘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내 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라는 부분으로 되게 불안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AI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져가서 적대적인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공존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계를 더 얘기했는 게 인간 능력 확장 도구다. 인간 능력을 확장해주는 도구다. 이미 그 출발점은 스마트폰이다. 사람들 뭐 쓰고 있지 않느냐. 네. 왜? 예전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생각 도구, 뇌 한계가 더 있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기억도 안 해도 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뭐 어디 장소 같은 데는 내비게이션이 알려도 주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AI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어그먼테이션하는 도구이다. 그런 관점에서 AI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래학자 커즈웨일 분의 저희가 봤던 부분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AGI가 뭐 2029년도에 온다.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AI가 날 대체하면 어떡할까? 불안감. 그리고 터미네이터 세상에 와서 그죠. 우리를 지배하면 어떨까? 네. 불안감.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인데, 이분 관점에서는 뭐 이분이 항상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 관점에서는 사람이 만드니까 사람이 창조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특이점이 온다고 제일 주창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한 인류에서 똑똑하신 몇 명 중에 한 분이시고, 맞습니다. 그 AI가 올 거라고 제일 먼저 주창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긍정적이다, 이거는 우리한테 적대적인 게 아닌 AI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래도 우리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맞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컨트롤 하겠지.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의 두뇌 확장이라는 것도 저도 되게 와닿는 게, 예전부터 우리가 안 외우고 이러다 보면은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자꾸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사람이 멍청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 예전에 똑똑함을 가르는 기준이요.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웃겼던 게, 술 마시다가 선배들이, 야,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뭐 저 몰라요. 열 몇 개가 있고 뭐 서강대교 옆에 무슨 뭐 원효대교가 있고 양화대교가 있고 막 그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막 와 선배 진짜 똑똑하시네요 이랬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일하는데 무슨 그게 뭐가 있으니까 물론 그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외우고 있어야 최단 거리로 내가 강북에서 강남 가려면 이 길로 가야겠구나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스마트폰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능의 확장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커즈레일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 확장인데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은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AI는 결정을 AI가 해주는 부분으로 확장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장애, 뭐 묻고 했을 때 결정장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AI가 쉽게 알아서 가이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AI 시대는 정보가 아니라 결정을, 결정에 있어서의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 라고 보여도, 그건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오늘 맞는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MWC 이번엔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왔나 이런 걸 좀 봤더니 뭐 예를 들어 내 취향을 분석을 해줘서 뭐 먹을 거나 이런 걸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들고 나온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정보의 확장이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는 결정의 확장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안 써 있는 거죠, 보고서에는. 네. 그리고 요것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좀 수명과 관련된 우리 의료와 관련된 것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의료 기술로 인해서 사실상 보면 AI를 통해서 의료가 발전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땡긴다라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 1년을 살면 1년이 소비된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AI가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한 1년을 살면 0.2년을 보상받는다. 보상받는다고? 네, 그러니까 버는 게 내가 0.2년을 1년 살면 플러스 알파로 0.2년, 옛날보다는 0.2년을 더 산다. 더 젊어지셨어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산다. 젊어지진 않는 거군요. 그거는 또 모르죠. 현재 상황은 그런데 10년을 산다 그러면 2년을 더 산다.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AI가 사람의 그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발전을 시키면 1년을 살면 1년을 보상받는다. 뭐 그냥 조금 더 미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무한으로 살 수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 만약에 보시면 척추가 없어진다. 척추를 이제 대체하는 걸 꽂아 넣는다. 아니면 손 수족 같은 부분도 로봇이 대체한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니면 뭐 더 오래 사는 부분들을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게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안 믿기긴 하지만 우리 옛날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임플란트로 다 껴놓고 그 전에 틀니가 있었잖아요. 틀니 있기 전에는 입 빠지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틀니가 나왔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겠어요. 우리 신체를 바꿔 끼는 건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척추 바꿔 끼고 뭐 이것저것 다 바꿔 끼다 보면 좀 뭐 사이보그처럼 되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게 뭐냐면 제가 AI를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내가 지시해서 내린 건데 이게 내 건지 AI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나중에는 이 몸이 내 몸인지 로봇인지 잘 모르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뇌만 남아있고 겉모습도 튜닝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기억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워낙 똑똑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은 1년을 살면 0.2년을 보상받는데 이게 마이너스 0.8이 아니라 마이너스 0이 되는 세계로 간다. 라는 포인트가 약간 인간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는 뭐 80세 시대다 이런 얘기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0세 시대, 맞아요. 120세 시대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살고 있는 와중에 계속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상 내가 100세가 됐더니 이제는 200세 시대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중요한 게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유병장수 시대.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커즈와일의 이제 발표는 저도 요게 그 두 가지 인간의 지식 확장, 지능 확장, 요 의료적인 부분 되게 와닿았었고 또 볼만한 키노트가 있었습니까?